올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그다음에 대법관 100명 증언 법안을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법관 30명 증언 법안은요, 독재 직행 법안 당장 모두 철회하십시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1분 전에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김어준 대법관 법을 철회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에 대해서 철회는 했어요. 일단은 뭐 개별 의원이 이제 주장한 법안이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판단인데요. 본인은 이런 생각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이제 박범계 의원의 그 개정안을 봤더니요, 법원조직법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건 법조인이어야 되고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법률 업무에 종사를 하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입법례가 이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대법관이 15명이에요. 그중에 한 3명 정도가 학자, 이제 법학자.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법조인이. 그리고 외교관 출신. 그리고 행정 쪽.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여러 사회 다층된 분야를 다루는데 배심제를 도입한 것도 사실 비슷한 취지예요. 이제 집단 지성이나 이제 법조에만 이제 함몰되지 않은 시선.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그게 안착돼서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는 한동훈 정말 정치할 때 이런 어법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김어준 씨가 대법관이 됩니까? 이거 김어준 뭐 대법관 만들려는 법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 문헌을 봐도 개정안을 보더라도 법률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뭐 이를테면 그럼 법조 전문 기자는 어떠냐 뭐 이렇게까지 묻는 것까지는 제가 나쁘다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좀 무르익지 않은 논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이 했을 때 사람들이 나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에 달린 이거 그래도 20년 이상 법조 뭐 변호사라도 한 사람들한테 받고 싶다라는 게 어쨌든 심정인데 뭐 교수 뭐 이런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거 혹시 대선 앞두고 뭔가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거 아니야라는 오독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선 조금 신중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철회한 건 결과적으로 정무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100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현직의 법원에 계셨던 분들이 문제의식에 지금 차관급입니다. 고등 부장이. 그리고 대법관들이 이제 장관급이라고 하는데 100명으로 늘게 되면 이제 예산 그리고 그 지원, 의전 뭐 이런 거부터 상당히 현실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단 30명 안팎.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게 무슨 독재로 직행하는 법입니까? 본인 송사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본인 관련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본인은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정치인으로서 전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에선 이제 국민의힘은 제발 벗어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국민들께 뭐 윤여준 전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너무 속도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고 넘어가는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이 사법개혁의 그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사법기득권이라는 것에 우리가 민낯을 다 받고요. 이 개혁의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이 기득권 깰 수가 없다라는 게 일단 대전제인데 저는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우리가 받고요. 보통 법조에서는 대법관을 임용할 때 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데 항상 비서울대라는 말을 써요. 얼마나 서울대 출신들이 많으면은 비서울대 몫으로 그래서 비서울대 몫으로 뭐 채택된 학교들 있잖아요. 뭐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한양대 출신 대법관 나오면요. 한양대 역 앞에서부터 플랜카드를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울대에서는 너무 많은 일이고 너무 서울대 독식이 크다 보니까 이게 비서울대라는 말을 써요. 거기에는 스카이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비서울대 대법관 그동안 법조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법 위에서 장난질을 했던 부분들을 더 알려야 될 시간에 무르익지 않은 논의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심지어 철회까지 한다? 전 이거는 민주당 안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전 이거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개혁의 동력을 이게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거의 최초로 찾아온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법개혁의 절호의 기회인데 이 절호의 기회를 그럼 지금 이거는 동력을 깎아먹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정말 냉정하게 분석하고 아주 정밀한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적 절대 다수의 동의를 가지고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에 척결했다시피 네. 아주 정강석화처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 지금 시작에 와 있고 아직 대선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설익은 안을 냈다가 철회하는 이 모습은 오히려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같은 그런 그 사법개혁의 진정성이 1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보수 언론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때리기 좋겠습니까? 그럼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가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도돌이표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네. 저는 이 개혁의 찬스가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사직생의 각오로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온 지 30년이 넘었어요. 예, 그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최소 한 세대 이상 이제 90년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법원개혁, 그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조금씩 진전됐지만 여전히 상당히 우리가 이제 검찰을 보듯이 여전히 상당히 이제 해야 될 그 개혁 과제들이 많은 상황인 건데, 전 박범계 의원이 이제 하나의 안을 올렸는데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언론이 세게 보도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걸 하려고 해라고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걸면서. 그냥 물론 이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기도 하고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이후에 사법개혁 논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 언론이 그 길을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은 안 생겼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제 말씀이 어떻게 막 이렇게. 근데 제 말씀이 그 언론의 왜곡과 편파와 그 소위 말해서 말장난들을 언론이 만드는 건데 네.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죠. 늘 언론도 그 자리에서 늘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을 편들어주지 않았나요? 이게 오늘에 와서 언론이 태도를 바꾼 게 아니고 원래 그랬단 말입니다. 원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전략 전술을 짜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치하고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촘촘하고 네. 더 많은 국민들 한 명이라도 더 동의를 끌어오는 과정에 응집력을 가지고 딱 집권했을 때 그냥 정광석화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대선이 8일 앞둔 시점에 대법관 증원 100명 안에 대해서 또 철회를 한다? 이렇게 가서는 저는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 데는 이거 상당한 좀 장애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매우 아쉽고요. 네.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안을 지금 서립게 낼 게 아니라 내부에서 확고부동한 안을 먼저 만들어라. 내부에서.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대국민 설득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법관을 비서울대 대법관이라고 한다니까요. 비서울대 몫이라고 할 정도로 서울대 법대에 치중된 이 법조의 그 서로의 그 짬짬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해악들만 정리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도 저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방향을 아주 정밀하게 내부 동의부터 확실하게 하고요. 네. 저는 정광석화처럼 정권 바뀌고 나면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개혁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저는 좀 미숙한 태도는 정말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면 사회 대개혁과 관련돼서 해야 될 개혁 과제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언론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 쉽진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개혁 과제가 저는 언론개혁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보도를 보면서 이거 진짜 우리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얹자면은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검찰개혁에 사법개혁까지 하나 더 포함해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이 사실은 반정치 개혁이에요. 반정치 청산.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또 이용하는 반정치 정치인들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너무 멀고 맞아요. 사실은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이게 쉬웠으면은 그동안에 정권 잡았을 때 다 했겠죠. 네. 이렇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좀 대선까지도 참 힘들게 왔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저는 결코 쉽게 보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라는 거를 염두하고 전광석화 같은 확실한 개혁. 전 그게 지금 이 광장에 나왔던 응원봉을 들었던 우리 그
국민주권 시대의 시민들, 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 아니냐. 전 그거 이번에 못 해내면은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그렇죠. 해내야 된다고 그러면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완전히 퇴행되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튜브 채널 굉장히 소중한 언론, 대한 언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팩트 체킹 해드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중요한 관점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참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10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이제 대법관 14명이서 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뭐 맞아요. 장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급을 좀 낮추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나오죠. 그 얘기가 특권을 좀 낮추고 평범하게 자기 직업 네. 윤리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대법관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너무 높은 법대위에서 네, 네. 무슨 신의 경지에서 맞아요.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맞습니다. 문제의식 때문에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네. 그리고 재판이 너무 많으니까 44,000 일도 건이요. 늘려야 되고 사람도 늘려야 되고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니냐 이런 차원 왜냐면 지금 아니겠습니까? 14명밖에 되지 않아요. 한 해 쏟아지는 이게 민형사가 같이 몰리잖아요. 네. 행정까지 뭐 특허까지 다 같이 몰립니다. 44,000건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4명 중에 한 명의 대법관은요. 법원 행정처 업무를 맡아야 돼서 재판에선 배제가 돼요. 행정 업무만 전담하라고. 대법원장도 소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대법원 이 내규를 보면요. 전원 합의체가 당연하지만 원칙이에요. 모든 대법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소부를 나누는 거예요. 14명 중에서 2명 빼니까 12명이 남습니다. 4명씩 소부 3개에서 네. 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봅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이 페이퍼를 써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쟁점 그리고 뭐 결론. 그럼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대법관에 있는 하급심 판사들 지원 나온 사람들한테 받지 그 연구관들한테 재판 받지 국민들이 대법관한테 왜 재판을 받습니까? 그런데 왜 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이슈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고법원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소액 사건은 별도로 하고 아니 그거는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차등을 둬서 돈에 따라서 이거 맞아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밖에는 답이 없는 거고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급이나 그리고 그 구성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정말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네, 네, 있는데 네. 사법개혁이 지금 뭐 대법관 몇 명 늘리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맞아요. 저는 본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세 가지의 화두를 제가 던지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첫 번째가 대법관 증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 증언에 대한 논리, 그 증언에 대한 대국민 설득, 지지 확보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 14명이 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게 소수 독재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법관 다양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비서울대 몫으로 지칭되는 그 대법관 임용 구조 14명 중에 13명은 서울대법대가 다 하고 나머지 한 자리만 뭐 고대부터 한양대, 연대 뭐 다 나눠서 하는 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 구조를 깨야 된다.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학벌주의.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네. 대법관 다양화 반드시 필요하고 저 국민들이 거의 95% 동의한다고 봐요. 네. 이거 잘 설명만 하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재판 헌법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도 삼심제를 취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사실상 2심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네. 이거 헌법재판소 법만 개정하면 될 일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전 재판 헌법 소원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이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추가적으로 세 개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 더 이제 세 가지 추가로 필요한 거는 대법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법관들을 포함한 제가 볼 때는 한 고등부장 판사 이상급의 판사들은 저는 정계의 선출직 예를 들어 피선거권 전 제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들도 검사장 이상들은 전 선출직으로 못 나오도록 5년에서 10년 정도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저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와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고위 법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들에 대한 처우는 저는 좀 올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시에 일정 직급 이상이 된 판사나 검사 생활을 하면 전 변호사 자격을 저는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네. 정관예우와 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 플러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변호사들도
한 번 자격증 취득하면 영원히 그걸 우려먹어요.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물며 운전면허를 따도 10년 내지 20년마다 우리가 갱신을 하잖아요. 네. 10년 주기로. 변호사 자격은 그런 갱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사법개혁의 한 틀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저도 변호사입니다만은 자격증에 대한 갱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 세 가지를 저는 추가적으로도 화두를 던지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대법관 증원, 대법관 다양화 그리고 재판헌법소원 도입은 반드시 이번에 이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뒤에 설명드린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논의해 볼 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주제다. 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집중 토의가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부터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추후에 집단지성에 힘을 좀 발휘를 해서 논의를 모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법개혁은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해요. 저도 맞아요. 법조계 안에서 활동하지만 정말 필요합니다. 30년 됐다니까. 이거 안 바꾸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제 기득권 카르텔 안에 사실상 법조가 있죠. 법조가 한 있는 정도가 아니죠. 있는 정도가 아니 거의 뭐 법조가 거의 다 모든 판을 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텔을 깨려면 진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적 총의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